최근에 벌어진 현대사의 아픔도 제대로 지금 우리가 규명을 못하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지금 있는 것도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친일 청산의 과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다라는 말씀을 어찌 보면 성급하게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가 상정하는 어떤 친일파의 청산, 척결, 그 다음에 엄중한 처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나가야 될 숙제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이라는 법은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친일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이 무엇인지 네. 또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그러네, 법에 그러고 따라서 보니까. 예, 친일재산 환수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다가 한때 굉장히 여론의 박수를 받고 진행되다가 지금 잊혀져 가지고요. 그때 또 환수 당한 사람들이 낸 소송도 많고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친일재산 환수법에 의하면은 그 사람이 친일파로서 반민족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개별 사안별로의 판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개념 규정이 있죠. 예. 그래서 그래서 판정은 그럼 법원이 하는 거죠. 법원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이게 친일재산이 환수가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법원에다 소송을 내는 거고요. 그 전에 그 법률이 만들어지고 친일재산 그 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정부에. 네. 그래서 거기서 친일파의 개념 규정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제 시대에 뭐 그 일제 강점기에 군수 이상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뭐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해서 어떤 자리에 갔다거나 또 군인 경찰로 있었다거나 이런 개념 규정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잘 모르고 있었는가 네. 보네. 그러니까 그러면 친일 그 방금 무슨 위원회라고 그랬죠? 친일재산 환수조사위원회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이 사람들이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라고 일괄적으로 명단을 냈었나요? 네, 저는 그게 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구나. 그러니까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건 친일 인명사전이라고 네,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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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예, 만들었던 그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은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광복회에서 이장을 얘기했어요. 주장하는 네, 대상도 네, 네. 그 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국가가 열 몇 명은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또 백선엽 씨도 친일파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친일파 재산이라고 지정한 그 친일파라는 네,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좀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네.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친일 행적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귀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본 정부로부터. 그거 쉬워. 그런 거는 굉장히 쉬워. 네, 그런 사람들은 다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자귀를 받으면서 자귀의 봉토를 앗아받고 일본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환수하는 작업들을 한 건데 자손들이 이제 2대 3대 내려가다 보니까 다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땅은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땅이다부터 시작해갖고 이건 아버지가 번 돈으로 산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있는 것이고 또 그때의 그 은사라고 하는 게 뭐 일본이 자기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런 공적을 가져서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항변 그것들이 쭉 있는데 여튼 그 법에 의한 지금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조금 잘 진행되는 듯 하더니 좀 멈칫거리는 면이 있어서 그걸 좀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원이 또 얼마나 이걸 엄정하게 판단하는가도 여론이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되는 일도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진실을 밝힐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점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렇죠. 거를 경험을 했는데 청와대에 있을 때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저 야당 측에서 몇 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자격 요건으로 위원회 자격 요건으로 이렇게 정해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인사들을 뽑은 것들. 네 거기에 또 직접적인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은 중립성의 의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또 배제하는 조항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일부러 그 요건에 여기 오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다 이렇게 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는 거예요. 이 사람 시켜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비토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구성이 안 되고 이 진상조사가 늦어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5.18 지금 광주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한 5.18 항쟁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김종인 지도부가 광주에 가서 정식으로 다시 사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얘기한 걸 보면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태어나겠다. 그런데 그 과거에 해왔던 그 쭉 어떤 작업이나 이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 그거를 과연 광주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 밑바탕에는 보면은 일단 그 정해진 상황에서 자꾸 다른 반론을 내세우면서 또 역사적인 평가라는 거는 뭐 100년이 지난 다음에 후대에서 내려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현재를 계속 모면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획보하려는 작업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작업들의 근본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아니 친일청산 과제 때도 버티니까 이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들 지금 가까운 상황에서 왜 우리가 밀려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이분들이 혹시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요즘 약간 격가지로 세지만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위원 선정 갖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게 네. 아니 저럴 거면 왜 법 통과는 또 찬?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이렇게 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통과를 생각이 시킨 드는 게 거예요. 아닐까? 비플랜으로 그래 법은 통과시켜 놓고 이걸 갖고도 발목을 잡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한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쵸.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꾸 반복하니까 또 세월호 특조위 때는 어땠습니까? 그쵸. 노골적으로 세월호 유족들을 폄하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위원으로 추천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 적어도 이 친일청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엊그저께 라디오 방송에서 그 저쪽 미래통합당 대변인이 나와서 그 최영두 의원인가 그분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자기들도 친일청산의 과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대요. 요지가 그렇더라고. 그리고 지금 친일파라고 말해야겠지. 친일파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는 거 아니냐. 누가 친일의 역사를 부정하느냐 이 말을 해요 전제를. 그런데 그거는 뭐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저것도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친일 정산이라고 하는 것, 또 친일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 어릴 때요 무슨 인형극 같은 거 만화 같은 거 하면은 그때는 왜 나라가 주도해서 키우는 영웅들이 있었잖아요. 박정희 씨가 특히 이제 세종대왕, 이순신, 강감찬, 월지운동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때도 보면 KBS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흑백 시절이지만 드라마에 이렇게 해방 공간에서의 장면들이 좀 나오고 그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이 도리무찌라고 하는 그 모자 쓰고 다니는 밀정들이 늘 나오고 아주 야비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본인의 컴플렉스를 덮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어찌 보면은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식의 드라마나 그런 얘기들 뭐 일본 놈들이라고도 안 하고 뭐 쪽발이 새끼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용인되는 분위기였고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않았었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오히려 더 떳떳하게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인 작업들은 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